주방에 이것이 있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서울 외곽, 오래된 한옥 한 채. 밤이면 어김없이 부엌 안에서 딱딱 하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렸다. 주인은 40대 초반의 여성. 이름은 윤정.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매출은 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지출만 계속 터졌다. 분명 뭔가 잘못됐어. 어느 날 밤 윤정은 혼잣말을 중얼이며 노트북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다. 음식도 불도 꺼져 있는데 왜 부엌 안이 싸늘하게 식어 있던 걸까? 그러던 그때 오래된 찬장 구석에서 발견된 이상한 도자기 항아리 하나. 무늬가 지워진 듯 희미했지만 중앙에는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검은 용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이 물건은 마치 처음부터 그 집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항아리를 꺼낸 이후 윤정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고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그림자는 손에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인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부엌을 정화해라. 처음엔 그냥 악몽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꿈은 매일 반복되었고 심지어 낮에도 그 항아리에서 희미하게 소금 비린내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에 윤정은 풍수지리 전문가 최 선생을 찾아간다. 최 선생은 사진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이 항아리, 이건 돈을 빨아들이는 흉기야. 주방은 불과 물의 기운이 교차하는 곳인데 그 항아리는 기운을 뒤엎는 검은 속성을 지녔어. 이대로 두면 돈뿐만 아니라 가족의 운까지 사라질 수도 있어. 윤정은 등줄기에 한기가 돌았다. 그러나 항아리를 치우려 했을 때 갑자기 부엌의 형광등이 지지직 하며 깜빡였다. 항아리는 그저 물건이 아니었다. 부엌 어딘가에 기운을 먹고 자라는 무형의 존재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윤정은 항아리를 치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부엌 문을 여는 순간 문이 혼자 끼익 열리며 불도 켜지지 않은 공간 안에서 누군가 그녀를 노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그 순간 찬장 위에 있던 항아리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러더니 항아리 뚜껑이 저절로 열리며 안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는 분명히 사람의 얼굴 같은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이 집은 우리의 것. 돌아가라. 도망치듯 방문을 닫은 윤정은 다음날 풍수 전문가 최 선생을 다시 불러 집으로 데려왔다. 최 선생은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부엌 앞에서 멈췄다. 이곳은 재물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곳인데 너무 많은 죽은 기운이 깃들어 있어요. 특히 이 항아리. 이건 단순한 흉물이 아니에요. 오래전 부엌에서 누군가 큰 원한을 품고 죽은 기운이 깃들어 있어요. 윤정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녀는 어릴 적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 한옥은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쓰던 집이었고 그 외할머니의 부엌에서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떠돌았었다. 그럼 그 사람이 여전히 이 부엌에 있는 건가요? 최 선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당신이 이 항아리를 건드렸을 때 그 존재는 깨어났고 지금은 주방의 기운 전체를 장악했어요.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 존재가 재물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주방의 벽지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한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뒤에는 낡은 종이에 써진 한 문장이 있었다. 재물은 나의 것, 누구도 가지지 못하리. 윤정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 선생은 짧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부엌을 정화하고 이 항아리를 옮기되 그 전에 반드시 물과 불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 봉인된 존재를 보내줄 수 있는 풍수의 열쇠가 필요해요. 그 열쇠는 서울 인근의 한 폐사지에 있다는 이야기였다. 거기엔 전통 풍수 사문들이 부정한 기운을 봉인해둔 연적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윤정은 망설였다. 이제 단순한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집을 지키는가 아니면 떠나는가. 그러나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집은 가족의 기억이 살아있는 공간이니까 무엇보다도 이 부엌은 다시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윤정은 그 열쇠를 찾아 폐사지로 향하는 길에 오르게 된다.
폐사지는 서울 외곽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윤정은 새벽 첫 차를 타고 거기까지 향했다. 바람은 차갑고 숲은 조용했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는 몸 전체에 이질적인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싸늘한 느낌. 폐사지 중앙에는 오래된 석탑 하나가 남아 있었고 그 옆 작은 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굴 안은 습하고 어두웠지만 중앙에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항아리 뚜껑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엔 서화조와 아는 글귀가 있었다. 이게 풍수의 열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뒤편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걸 가져가려는 자여, 넌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윤정이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대신 사방에 바람이 일었고 항아리 주위로 붉은 연기와 푸른 연기가 서로 휘감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어 항아리를 품에 안았다. 눈앞이 하얘지며 갑자기 오래된 부엌에 환영이 펼쳐졌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 고생은 끝이 없고 이 집에서 다시는 행복이 오지 않을 거야. 그 여인의 뒤편에 있던 항아리가 점점 검게 물들며 기묘한 형체로 변해갔다. 그것이 바로 윤정의 부엌에 깃든 악기운의 근원이었다. 당신은 여기 갇힌 거였군요. 이제 그만 놓아드릴게요. 윤정은 항아리에서 꺼낸 풍수 열쇠를 그 형체에 던졌다. 순간 강한 빛이 터지며 여인의 형체는 웃으며 연기로 사라졌다. 며칠 뒤 윤정은 다시 부엌에 들어섰다. 그날 이후로 주방에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집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부엌 한켠에는 작은 수경 분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싱싱한 허브 화분이 놓여 있었다. 물과 불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며 이제 부엌은 행운과 재물운이 흐르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집에 돌아오며 말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성사됐어. 이번 달 보너스는 아마 역대 최고일걸. 윤정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변화는 주방을 정화하고 진짜 나쁜 기운을 몰아냈기 때문이라는 걸. 이 이야기처럼 우리 주방 안에도 알지 못한 채 두고 있는 물건 하나가 운을 막고 돈의 흐름을 멈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엌엔 무엇이 있나요?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엌과 관련된 또 다른 충격적인 풍수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와 풍수 팁을 알고 싶다면 채널 풍수한섬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풍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